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루에 2만 원씩 팔던 카페 사장님이었다고 하는데 2만 원씩 팔면은 카페 운영이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죠. 접었어야 됐는데 네. 접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서 창업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버텨보자 하면서 정말 한 달 동안 라면만 먹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2만 원씩 팔기 때문에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생활이 안 됐죠, 당연히.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카페 하시는 분들이 좀 네.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가게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께서 이 5가지 네. 방법을 발견하고 일매출 2만 원에서 일매출 얼마까지 올리셨다고요? 최고 매출은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요. 네. 그날 매출을 아까 저희 직원이 정확하게 집계를 해줬는데 네. 3,700만 원 정도. 네. 3,700이요? 네, 하루에 3,700만 원이요. 370이 아니고? 네, 3,700만 원입니다. 잠깐만 몇 평인데 3,700은 약간 실수이신 것 같은데 직원분이. 일단은 매장 하나에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지금 제가 운영하는 카페 디아즈는요, 수원에서 인계동에 매장이 1호점이 하나가 있고요. 2호점은 북수원에 있어요. 작년에 오픈했는데요. 원래 2개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갤러리아 광교점에서요, 입점을 4일만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크리스마스가 워낙 바쁜 시기니까 네. 주변 지인들한테 팝업 의뢰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다 말리더라고요. 너무 힘들기만 하고 남는 건 하나도 없다.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저한테 너무 값진 경험이었고요. 거기서 하루 매출이 950만 원 정도 나왔고요. 1호점에서 1,004만 원 정도 나왔고, 배달의 민족 매출이랑 네이버로 들어온 매출, 그 다음에 2호점 매출 합쳤더니 하루에 3,7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와, 제가 지금 약간 네. 들으면서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물론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기도 하고 한 개 매장이 아니고 이제 3개 매장의 네. 매출이기도 하고 배달 매출을 합치고 해서 네. 3,700이지만 네. 그래도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네요. 그쵸. 왜냐면 예전에는 하루 종일 손님을 기다리면서 매출을 올릴 방법이 없어서 2만 원을 팔았고, 네. 심지어 2만 원도 안 됐던 날도 있었어요. 하루에 정말 한 분의 손님도 오지 않아서 그냥 하염없이 손님만 기다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는 그게 생생해요. 근데 이렇게 큰 카페를 2개나 창업을 하게 되었고, 하루 매출에 3,700만 원을 올린다는 거는 저한테도 사실 믿기지가 않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이 네. 발견한 이 5가지 방법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치트키 같은 걸 오늘 좀 말씀을 해주실 건데, 네. 사실 이 내용만 듣게 되더라도 네. 하루 매출이 진짜 10만 원 미만이신 사장님들은 네. 매출을 올릴 수 있겠죠. 분명히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5가지만 따라 하셔도 네. 훨씬 지금 하시는 것보다 2배, 3배 그 이상 올리실 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너무 궁금해지는데 그럼 네. 첫 번째는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메뉴입니다. 메뉴. 어떤 메뉴? 제가 처음에 2만 원 매출을 팔았을 때는요,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매출이 상승이 되지는 않았어요. 네네. 그때가 또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누구나 다 파티를 하잖아요. 파티할 때는 케이크를 주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케이크를 배우러 갔어요. 아, 그냥 지인들한테 다 부탁했어요. 친구들한테, 어. 그리고 뭐 친척들한테, 아니면 어떤 오셨던 친한 단골분들한테 크리스마스니까 하나 사줘. 그래서 네. 정말 일일이 다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불쌍하니까 네. 다 주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20개나 받은 거예요. 오, 많이 파셨네요. 네, 혼자 만들려고 정말 그날 밤을 꼴딱 샜어요. 아, 케이크를 드신 분들이 다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수경아, 너가 만든 케이크 너무 맛있어. 이거 내가 유명한 데서 먹었던 거랑 맛이 거의 비슷해. 호텔 케이크 같은 맛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럼 잠깐만요. 케이크를 처음 배워서 만들어서 팔았는데 맛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지인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매출이 올라간 어떤 기폭제가 됐던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때 학원에서 배웠는데요. 네. 학원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요. 기능장 선생님이셨어요. 아. 그리고 베이킹 경력이 30년 정도 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만든 재료가 저렴한 재료만 갖다 놓는 거예요. 가장 저렴한 버터, 가공 버터. 그 안에는 합성 첨가물이 가득 들어있고요. 그리고 우유 크림을 쓰지 않고 학원에서 쓰는 식물성 크림이었는데, 식물성 크림은 쉽게 말하면 식용유로 크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네. 거예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재료로 학원에서 만드니까 아무리 훌륭한 기능장 선생님이 만들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 만들어도 베이킹은 재료가 90이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 기능장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스킬만 배워서 밤새도록 연습했고요. 그 스킬이 어느 정도 된 다음부터는 좋은 재료로 만든 거예요. 가장 좋은 과일을 사용했고요. 네. 좋은 버터, 좋은 밀가루, 좋은 재료로 만드니까 맛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그러면은 이렇게 케이크를 한번 시범 삼아서 이렇게 파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무언가 메뉴에 대한 어떤 격변을 겪었나요? 그쵸. 메뉴가 대대적으로 바꿨어요. 아. 주력 메뉴를 케이크로 바꾸면서 점점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그 매출을 찍고 나서 주말 매출이 2만 원이었던 게 10만 원, 30만 원, 4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그래서 그 작은 매장에서 120만 원까지 최고 매출을 찍었어요. 아, 그러면 어쨌든 케이크가 네. 주된 어떤 시그니처 메뉴로 맞아요. 등극을 하면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네요. 아, 지금은 혹시 그럼 디아즈는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나요? 지금도 케이크인가요? 지금 사실 제가 3,700만 원까지 됐다고 하면은 정말 카페 하시는 분들은 진짜 3,700이 맞아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커피로는 그렇게 큰 매출을 올릴 수가 네. 없어요. 제가 카페를 창업한 지 벌써 이제 횟수로 10년 차 사장이거든요. 매년 매출이 증가했고요. 매년 성장했거든요. 아. 근데 매년 성장할 때마다 제가 하나씩 매출의 변화를 둔 게 있어요. 이거를 택배로 배송하는 거는 사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매출에 한계가 온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 카페 영업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테이크아웃 전문으로 하는 카페 사장님들은 괜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정부에서 테이크아웃만 가능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디아즈는 테이크아웃이 사실 거의 없는 카페예요. 매장에 앉아서 맛있는 케이크를 먹고 그 분위기를 즐기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네. 아예 매출이 0원이 돼버렸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포장 매출, 그 다음에 포장뿐만이 아니라 택배로 전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휘낭시에라는 또 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휘낭시에를 라이브 커머스로 방송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매출이 많이 늘기 시작했고요. 홀케이크로는 배송을 하기가 어려워서 플라스틱 박스에 케이크를 4가지 종류로 넣어서요. 그거를 택배 배송하는 것까지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그 시즌에 맞춰서 친구들한테 선물하는 것도 많고 사실 그 매출까지 하면은 3,700이 아니라 사실 더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네요. 첫 번째의 방법이 왜 네. 메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야 좀 이해가 됐어요. 어쨌든 틀리지 않는 메뉴를 네. 가지고 계속 장사를 하신 게 아니고 고단가인 케이크로 바꾸면서 네. 재료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걸 쓰시고 신선하고 무조건 좋은 걸 사용했어요. 그걸 또 많이 팔게 되면서 매출 네. 볼륨을 확 키울 수 있었다. 네. 거기다가 또 온라인 배송까지 택배 배송까지 하시면서 네. 더 매출 파이를 키우시고 네. 제가 케이크라고 좀 말씀하시니까 좀 네.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 보면은 제과 브랜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매장들이 번화가 상권에 케이크를 파는 곳이에요. 동네에서 팔 때는 케이크 18,000원이었으면 번화가 있는 사람들은 케이크를 23,000원에 팔거든요. 거의 2배가 남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케이크 매출 비중이 거의 70-80%라서 실제로 카페에서는 커피만 팔아가지고는 네. 사실상은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메뉴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대혁신을 이노베이션을 좀 하신 건 이거죠. 네. 두 번째는 일매출 2만 원을 어떻게 탈출하셨는지. 일단 케이크가 팔리기 시작하면서 마케팅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서야 하게 돼요. 마케팅. 제가 제일 처음 시작했던 거는 일단 페이스북 마케팅이었어요. 지금은 근데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때는 10년 전이기 때문에 네. 페이스북이 열풍이었고요. 페이스북으로 마케팅하는 걸 제대로 배워서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매출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블로그를 배웠어요. 페이스북 마케팅 할 네. 때도 약간 어떻게 보면 지역 타겟 광고 같은 거를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그런 것도 했고 진짜 빨리 하신 거네요. 그래서 운이 좋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페이스북을 하니까 당연히 인스타그램도 같이 시작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카페 침투 마케팅 뭐 이런 것도 배워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마케팅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이 마케팅이라는 게 하나만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최대한 우리 매장을 알릴 수 있는 네. 모든 것들을 다 하셨던 거네요. 저는 모든 걸 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맞는데요. 사실 장사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없어요. 네. 매장도 신경 써야 되고 잠을 거의 2-3시간 이상 정말 자본 적이 없어요. 어, 왜냐면 매장에서 일도 해야 되고요. 제가 또 늦은 시간까지 일하다가 퇴근하면 저는 마케팅에서 배워온 거를 다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사실 인스타그램도 노가다로 제가 먼저 선팔 걸고요. 제가 이제 수원에 사니까 뭐 수원 뭐 이렇게 해시태그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네. 기계를 돌리거나 이렇게 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진정성 있게 다 달았어요. 어떤 메뉴가 있으면 이거 맛있겠어요. 저도 이거 좋아해요.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그냥
댓글 달고 뭐 운동하시는 분이면 뭐 운동하시는 모습 멋있다 네. 이러면서 제가 팔로워 걸고 이러면서 이제 친해졌는데 저희가 카페 한다는 걸 알면은 이제 와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장님 잘 되실 것 같아요. 사실 그분들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씩 해서 네. 계속 확산시켜 나간 거. 진짜 이게 유튜브에서도 많이 제가 말씀은 드리기도 하는데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대표님이 그걸 10년 전에 잠도 안 자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이거 잠잘 거 다 자가면서 장사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근데 절실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지금 대표님께서는 릴스를 또 많이 올리시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좀 도움이 되던가요? 정말 많이 됩니다. 아, 인스타그램은 요즘에는 릴스가 무조건 대세예요. 아. 릴스 하셔야 됩니다. 내가 카메라 앞에 쓰는 네. 거 쑥스럽고 뭐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권프로님 저 지금 말하는 거 어때요? 역대급입니다. 저는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요. 네. 만약에 권프로님이 저한테 나와달라고 했으면 저는 절대 못했을 거예요. 아, 저는 원래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사람이고요.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택배로 물건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다 보니까 릴스도 자신감 있게 찍게 되었고요. 제가 했던 그 수많은 마케팅 중에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건가요? 체험단에다가 하는 마케팅인데요. 체험단에 하셔도 똑똑하게 하셔야 돼요. 음. 그냥 맡겨놓으면 그분들이 제대로 하지를 않거든요. 네. 그리고 무료 블로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저희가 장건에서 강의할 때 네. 9시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때 조금 더 소상히 네. 얘기를 해주시면 카페 뭐 네. 예비 창업자분들, 네.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네이버에 카페 디아즈 네. 딱 쳐보면 네. 진짜 막 여러 가지에서 카페 디아즈가 다 걸리거든요. 노출되죠. 네이버에서. 네, 엄청 네. 많이 노출되거든요. 인스타도 그렇고 그런 것들 어떻게 하셨는지 좀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다 같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메뉴, 그다음에 네. 마케팅. 네.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멘탈입니다. 멘탈. 제가 하루 2만 원 매출이고 작은 카페에서 혼자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자존감도 많이 낮았고 오시는 분들마다 저를 은근히 막대하시고 무시하시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그쵸. 화를 내시고 맞아요. 소리를 지르시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울다가 또 출근을 하고 이런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김미경 학장님의 영상을 딱 봤는데 강의 영상 중에 자존심 참는 것도 네. 능력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존심 버리라고. 그런 거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그날 되게 위안이 됐어요. 그리고 난 어차피 잘 될 거고 지금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분들 다 나를 성장시켜주는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그냥 한번 딱 마음 먹고요. 네. 강한 사람이 되자고 항상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요. 지금 저는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멘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는 과정이다. 네. 약간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해오신 거고 저도 이제 멘탈을 가장 좀 강조하는 입장이고 그런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이유가 네. 멘탈이 살아나면 신체가 힘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네. 진짜 멘탈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세 가지 딱 들어봤는데 나머지 이제 4번, 5번 네.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왜냐면 거의 다 나온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메뉴, 마케팅, 네. 멘탈 다 나왔잖아요. 그럼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는 네. 운동입니다. 운동. 네. 이거는 약간 멘탈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멘탈이 약한 분들은요, 네. 사실 정신을 고치려면 운동이 사실 최고의 방법이에요. 집에 누워서 너무 힘들어 그리고 누워 있잖아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냥 맞아요. 내가 밖에 나가서 커피라도 한 잔 사오자, 바람이라도 쐬보자 하고 그냥 몸을 일으켜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뛰다 보면은요,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그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저도 멘탈 좋아져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근데 어떻게 좋아져야 되지? 하다 보니까 운동밖에 없더라고요. 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지고 체력이 좋아지다 보면 에너지가 좋아지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요. 그때부터 더 많이 운동했던 것 같아요. 네. 바디 프로필 같은 것도 찍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운동을 안 해본 사람이다 보니까 네. 어떤 목표를 잡지 않으면 운동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고요. 실제로 하면서 제가 체력도 많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표님 뭐 피드나 그런 걸 좀 보면서 느끼는 거는 대표님은 카페 디아즈라는 거를 브랜딩 시키기도 했지만 본인 스스로 퍼스널 브랜딩도 되게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정신 건강이랑 네. 어떤 육체적인 건강이 네. 다 더해져서 그렇게 바프도 찍으시고 그걸 또 자신감 있게 네. 피드에 올리시고 네네. 진짜 잘 되려면 퍼스널 브랜딩까지 요즘에는 자영업자 사장들 네. 다 해야 되는구나 아. 라는 걸 좀 많이 느껴가지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5번째 일매출 2만 원 네. 카페 사장에서 네. 일매출 3,700 얼마야? 네. 58만 5,434원 네 사장님이 되기까지 네. 어떤 방법이 있었나요? 저는 남들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남들 말에 휘둘리지 않았다. 네. 어떤 말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10년 동안 수많은 실패를 했고요. 실패를 이겨내면서 계속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실 처음에 카페를 오픈할 때부터요. 저한테 다 말렸어요. 저라도 말했을 것 같아요. 그 옛날 카페 자리 보면은 진짜 와 네. 여기서 파님이랑 샐러드를 판다고? 여기는 세탁소 자리다. 그냥 편의점 자리다. 여기 아무도 안 온다. 진짜 다 말렸고요. 그리고 디아즈가 지금까지 올 때 이렇게 정말 확확 컨턴 점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 디아즈 1호점 거기는 4층에 있어요. 네네. 지금 1층에 이렇게 카페가 많은데 네. 여기까지 누가 와? 그리고 내가 어디서 장사하면 하라서 아는데 4층에 카페 차리면 배달 기사님들이 싫어해. 맞는 말이긴 그리고 하죠. 그래서 저도 너무 고민했거든요. 근데 제가 4층을 택한 이유는 사실 하나예요. 월세가 1층은 너무 비쌉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저는 4층에 들어가되 내가 1층보다 장사가 잘 되면 제가 위너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4층을 골랐습니다. 야, 그러니까 남들 말에 휘둘리지 않고 네. 어쨌든 대표님의 소신대로 하신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일매출 2만 원에서 3,700만 네. 원까지 네. 올라간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데 4층에서 카페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네. 그것도 나중에 강의에서 좀 네, 풀어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제가 또 거기를 역대급 매출로 네. 끌어 올렸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가 네. 어떤 메뉴의 다변화, 메뉴의 대혁신을 하시면서 네. 고단가의 케이크를 네. 좀 도입하신 거. 그리고 네. 이제 온라인도 하시고 라이브 커머스도 하시고 네. 매장도 한두 개씩 확장하시면서 팝업까지 나가시면서 매출 좀 끌어올리신 거고 네. 두 번째가 마케팅인데 시대에 맞는 마케팅을 꾸준히 계속 맞아요. 잘 해오고 있는 거. 지금 주력으로 하고 계신 거는 나중에 강의에서 천천히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세 번째가 멘탈. 지금 잘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네.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할 수 네. 있는 어떤 멘토들을 네. 계속 두셨던 거 가장 좀 결정적인 것 같고 네 번째가 운동인데 사실 이것도 정신 건강과 육체적인 네. 건강이 동시에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연관돼 있으니까 네. 동시에 해야 좀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네. 하셨던 것도 있고 다섯 번째가 남들 말에 네. 휘둘리지 않고 내 소신대로 네. 어쨌든 밀어붙여서 맞아요. 4층에 오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네. 되고 있는 거. 이 다섯 가지만 사실 다른 우리 사장님들도 좀 잘 실천할 수 있으면 진짜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바로 잘 될 수 있어요. 요즘에 오래 살아남지 못하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카페만 한 10만 개 정도가 네. 있는데 대표님 관점에서 봤을 때 또 다섯 가지 네. 그분들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가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요거는 다음 2부에서 네, 다음에.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네. 진짜 너무 좋은 인사이트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